중국에서 처음 문을 연 수소 충전소가 개장한 지 한 달도 안 돼 고장이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품과 기술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 수리도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서 오늘부터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한국교통대 공동훈련센터가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약 넉 달 동안의 교육으로 자격증도 따고 취업과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상업용 수소 충전소가 채 한 달도 안 돼 잇따라 고장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신속한 수리도 어렵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청주시 내수읍에 문을 연 수소 충전소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충전하는 차량 한 대 보이지 않습니다. 개장 이틀 뒤 충전기가 고장나 여태껏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품과 기술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 수리도 쉽지 않습니다. 몇 대 하다가 또 고장 나가지고 이 상태로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부품이 와야 된대. 앞서 지난달 3일 영업에 들어간 다른 충전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개장 초기 하루 30대까지 이용하던 곳입니다. 청주 오창에 있는 이곳 수소 충전소도 설비 고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주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은 대전이나 충주 등지로 원정 충전을 다니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충전소 한 곳당 30억 원씩을 들여 건립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 모두 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시는 당분간 외국 기술진을 상주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AS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충전소에 그나마 개장하자마자 고장을 일으키면서 올해 350대를 목표로 하는 청주시의 보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한식 뷔페는 해당이 되고 유명 샐러드 바는 빠지는 등 적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입장 시 QR코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모두 12개입니다. 이 중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은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뷔페와 방문 판매 업체, 대형 학원과 물류센터 등 추가 분류된 4개 업종은 오는 14일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충북 지역의 경우 각 시군이 조사한 뷔페 134곳과 15곳의 방문 판매 업체가 포함됐는데 문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한식 뷔페는 포함된 반면 단독 브랜드를 갖고 샐러드바 형태의 자율배식으로 유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이는 웨딩홀 또한 뷔페를 제공해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문을 하고 샐러드바를 이용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뷔페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향후 단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QR코드 출입처에 대한 보다 합리적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장당 가격이 500원에서 900원 정도인데 현장에선 물량이 부족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편의점에는 구입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청주 대부분 편의점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물량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마스크를 전국 각 점포에 배분하다 보니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입고가 늦어지고 마스크가 들어와도 점포당 최대 15장 정도가 고작이라 마스크 구매는 여전히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일부서부터 이렇게 배포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대형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청주 지역 대부분 대형마트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지 못했고 그나마 판매를 시작한 이 마트도 판매 첫날 300여 장이 입고된 게 고작입니다. 수량 공급이 전국적으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하고요. 향후 일주 후에는 어느 정도 물량 수급이 계속 괜찮을 걸로 예상돼서 원활하게 구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찾아 헤맨 시민들은 판매처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구입하기는 어려웠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넷으로 구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오늘 처음 대형마트에 이렇게 풀린다고 해서 왔거든요. 구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좀 더 많이 여름이니까 좀 더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판매처는 확대됐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이 아직 턱없이 모자란 만큼 품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12번째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행사 기간이 2달 가까이로 대폭 늘어나고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작품 감상도 가능해집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12번째 주제가 공생의 도구로 정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급진적 사상가 이반 일리치의 저서에서 차용한 것으로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게 됩니다. 4개 파트의 주 전시관에서는 노동과 생명, 언어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와 아카이브 자료 전시로 구성됩니다. 공예라는 것들을 어떻게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의 문화로 자기의 취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친절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코너를 좀 많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12회째를 맞아 행사 기간도 기존 40일에서 53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2년 전 전시가 정북동 토성과 청주 역사, 향교, 안덕벌 등으로 분산돼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공간을 문화체조창 C와 오송역으로 한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연장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전시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나섭니다. 랜섬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AR, VR 등 활용해서 관람객들이 현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공예의 아우라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국내외 100여 명의 작가의 작품 300여 점이 전시되는 12번째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내년 9월 9일 개막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는데요. 4차 산업시대 유망 직종을 전액 국비로 숙식에 매달 훈련비까지 지원하며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60세인 최병호 씨. 태양광 관련 창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찾았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에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이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장세정 씨는 전공을 살려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 수준 높은 교육 과정과 기숙사에 취업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제 멀리서 오다 보니까 기숙사 같은 국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부담감 없이 지원할 수 있었고. 한국교통대 공동훈련센터가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유망 직종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전기 제어, 정밀화학과 화학물질 관리 분야, 공장 자동화 분야 등 3개 과정입니다. 약 넉 달 동안의 교육으로 자격증도 따고 취업과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 전액 무료에
기숙사와 점심 제공은 물론 매달 훈련 수당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 끝남과 동시에 기업 현장으로 취업을 연계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종별로 다 차이는 있는데 한 80에서 90%. 다음 달 공장 자동화 분야인 PLC 과정도 개강하는 이번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20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여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청주역에서 한 차례 적발된 33살 A 씨는 지난달 30일 다시 안심밴드를 떼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31살 B 씨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인근 병원에 다녀온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와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를 국가계획인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세종시와 청주공항을 잇는 연결도로는 총 연장 14.3km로 2,120억 원이 투입돼 도로가 건설되면 이동시간이 현재 절반인 20여 분으로 단축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 공사에 2개의 지역 건설사가 직접 참여합니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사옥과 공장 신축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아산과 더불어 충주의 대양과 대흥종합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민간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는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번 공동도급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충북시군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속속 선출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민주당 김성호 의원과 같은 당 임정구 의원을 각각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했습니다. 증평군의회는 의장에는 민주당 연풍희 의원, 부의장엔 최명호 의원이 당선됐고 음성군의회에서는 민주당 최용락 의원과 이목순 의원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영동군의회는 민주당 김용래 의원과 같은 당 정은교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았습니다. 4곳 의장단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초선 의원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KTX 오송역 1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코레일 직원들이 자체 진화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었지만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면서 일부 이용객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청중덕경찰서는 학교 근처에서 음란 행위를 한 34살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청주시 성화동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학생들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하는 교원평가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학생 안전 지도를 하면서 교원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